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 충북에서도 이제 21대 국회에 입성할 모두 8분의 당선인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2주 동안 이 당선인들을 모시고 대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4년 동안의 계획 또 여러 가지 의정 활동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3선 이상의 도전에 성공한 중진 의원들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순서로 청주 청원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5선 도전에 이제 성공을 하셨습니다. 예, 여야를 감사합니다. 떠나서 지역으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예. 먼저 또 축하를 드리겠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청주 지역에서 한 지역구에서 연속해서 5선이 된 네. 것은 처음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우선 매 4년마다 치르는 5번의 선거에서도 저를 계속 재신임해 주시는 청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청주 시민들이 그만치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아마 단순히 지역을 위해서 뭘 하라 그 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예. 대한민국에 새롭게 나갈 방향 같은 것도 함께 고민해달라 이런 뜻으로 알고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또 키워줄 힘만치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예. 이런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변 당선인을 모시고는 이 말씀을 먼저 여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일에 예. 다목적 방사강 가속기가 청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예. 뭐 도민 모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실제로 또 공약에서도 이제 일본 넣어줬던- 공약이었죠. 일본 공약이었군요. 예, 예. 예. 또 앞장서서 이렇게 유치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고 많이 기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방사능 가속기라는 것이 원래는 대전에 이제 중요한 가속기가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조 8천억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계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에서 대전의 중요한 가속기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가속기 건설은 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것이 정방침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급속하게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능 가속이 있어야 되겠다. 예. 이런 판단에 서서 지난해 1월부터 정부 측에다가 방사능 가속기 하나 신설하자. 네. 이런 요청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않았지만은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님하고는 아무래도 방사능 가속기 건설이 시급하다. 예. 그러니까 충북에서 우선 준비부터 해보자. 하고 지난 1월부터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일본의 경제보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것이 국가적인 필요성이- 현안이 되다 예, 보니까 예.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신속하게 건설돼야 된다. 예. 예타할 시간도 없다. 이런 걸 권유드렸는데 그것이 정부 측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번에 이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청지로 확정되게 됐습니다. 네. 아주 저는 뭐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상당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 있지만은 예. 국가가 이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오랫동안 준비되어 오셨고 때마침 주어진 기회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에피소드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를 위해서 워낙 또 노력을 많이 기울여 오셨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뭐 있을까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 일본한테 다시는 지지 않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지지 않으려면 방사능 가속기 빨리 하자. 네. 이렇게 제가 다시 건의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착실하게 충북에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우리가 청주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공모 절차를 거치면서 전라남도에서 너무 그냥 강력하게 공세가 정치적 있었죠. 공세를 예. 해오다 보니까 야 이것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도 좀 했습니다마는 정부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예.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정부 측에서도 이런 의사결정 같은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보고 합리적으로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게 결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죠. 네. 이제 지역구도 있으시지만 사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충북 상임 선거대책위원장도 예. 맡으셨고 결과적으로는 청주 4개 지역 모두 이제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선거 결과를 어떻게 좀 자평을 하시나요?
이번에는 이제 어차피 총선이라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우세할 것이다. 그런 거 판단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대는 전체 8개 지역구 중에서 6개 정도는 가능할 것이 아닌가 예. 하는 도당위원장으로서 욕심을 가졌었는데 예. 5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충북의 선거를 전국의 바로미터라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8개 중에서 5석을 딱 얻고 보니까 예. 전체 의석수로 따져보니까 지금 우리가 180석을 예, 비례대표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8분의 5라는 것이 한 187석쯤 되더라고요. 네네. 아, 그래서 충북이 확실히 바로미터구나. 음.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주되 견제할 힘은 야당한테 주겠다. 이런 것을 표출한 것이 충북도민들의 네네.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충북도민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야당과 협력해가면서 네. 정치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5선이면은 뭐 거의 20년 세월이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도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 어떤 것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매번 선거를 갖다가 사실 정책 선거를 치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고 또 민주당에 들어가서 정책의장, 정책연구원장 그런 걸 하면서 정책적인 분야에서만 성장해 왔기 때문에 네.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고 또 내가 제시한 공약을 평가받고 하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의 어떤 역량 그런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다 더 큰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중간평가적 성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말해서 나라다운 나라, 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이 건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저한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이슈로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그 오창 후기리 소각장 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 워낙 지역에서도 이슈가 있었고 공약으로도 또 내세우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어차피 이제 지금 방사선 가속기가 그렇죠. 유치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방사선 가속기가 유치된 지역에 이제 단순히 가속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거기다 가속기 활용 지원 센터라든지 슈퍼컴퓨터 센터라든지 또 인근에 도에서는 사이언스 빌리지 해갖고 외국에서 은퇴한 한인 과학자들을 모시고서 네. 그 대한민국의 R&D를 지원받을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후기리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이나 도시 계획이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각장을 짓는 것이 적정하냐 예.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시 제기되게 돼서 그렇겠군요. 청주시장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단계에서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네네. 1차적으로는 후기리에 들어가는 것은 방사선 가속기 유치로 인해서 재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항상 후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사업장 폐기물 예. 또 지정 폐기물 이런 것에 민간 폐기물 소각장한테 의존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불법이 일상화돼 있고 네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일반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들이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이나 지정 폐기물도 이제는 국가나 광역단체 등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국가 책임자가 한 번쯤 논의할 단계가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이 환경부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책임제로의 전환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해나간다면은 그동안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부지민 네. 같은 데도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후기리 소각장을 어떻게 할 것이 하는 문제하고 근본적으로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이 제도적인 문제를 함께 접근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뭐 많은 공약들을 또 이제 내세우셨습니다. 그 중에서 임기 중에 꼭 실천하고 싶은 꼭 이것만큼 이뤄내고 싶다는 공약이 또 있을까요? 그 오창 지역의 그 지식산업센터 네네.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후기리 방사능 가스 유치에 부대 시설로도 집어넣더라고요. 예, 예. 그것도 가급적이면 KT하고 그 충청북도 간의 토지 그 매매 문제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데 네네. 그것도 KT 관계자를 불러서 도하고 좀 중재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한 가지 공약 중에 하나가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 부기 네. 지역에다가 5만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게 있거든요. 예. 그것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하고 함께 하는 것이기 함께, 때문에 예. 충청북도에서 이제 아마 곧 영향을 줄 겁니다. 영향을 주기 전에 저한테 협조 요청이 와 있기 때문에 그 협조 내용을 받아가면서 예. 그 상대적으로 우리 청주 지역에서 청원 지역에서 발전이 좀 지연되고 있는 내수부 지역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 전략을 출발은 시켜놓겠다. 네. 아무래도 그 신도시 건설이라는 것이 한두 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출발시켜서 진짜 신도시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확실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오선에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관록 있는 정치인으로서 중앙 정치에서도 좀 큰 힘을 발휘하시기를 아마 많은 도민들께서도 좀 바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선수르시면 뭐 국회의장에도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장 단에 도전할 수 있는 5선 이상이 된다면 네네. 그렇게 돼서 국회의장 단에 도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또 국회의장 단에 도전해서 국회의장 단에 들어간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또 충청북도 도민들이 생각하고 청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국회 내에서의 위상이 높아지면은 지역의 현안을 챙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네. 의장단에 도전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편안하게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이 좀 짧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1대 국회 들어가시면서 예. 한 말씀 듣겠습니다.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20대 국회가 소위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켰거든요. 예. 전반기는 식물국회, 후반기는 동물국회. 그러면서도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은 국회가 20대 국회입니다. 예. 국회가 상임위가 열려가지고 법안 심사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법안을 일시에 소화하다 보니까 네.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법에서 내용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대통령령을 위임하는 입법을 많이 했어요. 예. 그 정도로 다 많이 쫓기면서 입법 활동을 해왔는데 21대 국회에서는 명실공히 더불어민주당한테 더구나 180석이라는 많은 의석이 줬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회, 그런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청주 청원 선거구 변재일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멋진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선거구 미래통합당 박덕흠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드디어 3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면서 예, 감사합니다. 소감 먼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선의 기쁨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경제 상황을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애로사항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더 무겁고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여야 없이 네 편 내 편 없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지역 발전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더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야 이제 당선이 됐고 예. 저희 지역 충북에서도 8석 중에 3석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또 전체를 보면 결국은 저희 당이 참패를 당했는데 네. 어떻게든 이 원인은 저는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또 막말로 네네. 인해서 저희 당이 피해를 입었고 또 세 번째로는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 이것이 큰 역할을 해서
저희들이 참패를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통합당에서는 이제 정말 뼈를 깎는 쇄신과 변화를 가져야만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 저도 이제 거기에 삼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또 저희들한테 회초리를 이제 때려 주셨거든요. 네. 달게 맞이하죠. 피하지 말고. 그러면서 성숙하게 저희들이 잘 대처를 해서 다시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존경받고 좀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당선인 선거구에서는 어쨌든 좀 넉넉하게 또 당선이 되셨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세 번째 중에서 가장 네. 높은 득표를 네, 차지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네. 유권자들의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저는 이제 제가 지역에서 제가 이제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지역을 오고 가면서 뛴 거리가 80만 킬로, 지구 네. 20바퀴를 돌았다고 했는데 예.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저를 믿고 지지를 해주신 거 아니냐. 정말 일 잘한다. 또 부지런한 국회의원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아마 그것이 저를 믿고 선택한 그런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이제 국민들과 함께 우리 동남 4군의 지도를 바꾸면서 네네. 정말 새 역사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 잘하는 국회의원, 부지런한 국회의원으로 남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이제 선거를 치르신 건데요. 네네. 이전하고 달리 또 이번에 선거 치르시면서 특별히 좀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뭐가 제가 있을까요? 이제 제일 어려웠던 세 번 선거 중에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세요? 저는 예. 이제 저와 또 전 노무현 대통령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 지지자들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상대 후보가 변호사라고 했으면은 그것이 좀 틀려졌지만 그래도 전 대통령 사이라는 배경이 그런 다르죠. 배경이 예.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중압감이 왔었고 또 네. 그쪽 민주당에서는 전폭적인 중앙 정치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낙연 총리라든가 또 전 선대본부장이죠. 그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 뭐 이해찬 대표, 네네. 뭐 저 연예인 뭐 김미화 씨라든가 표창원, 박범계 뭐 모든 분들이 네. 다 내려와서 지원 유세도 하고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혼자 뛰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고 또 여론조사 그 결과를 보더라도 맨 처음에 1% 차이 난다 하니까 엄청나게 놀랐고 긴장을 했죠. 압박이 되시죠. 마음의 여유를 예. 갖고 있다가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경각심이 돼서 오히려 저한테는 득이 됐다.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고 저희 지지자들이 또 뭉쳐지는 그런 네네.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선거하시면서 이제 많은 공약들 내세우셨는데요. 네네.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4년의 임기 동안에 꼭 이루고 싶은 실천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요. 예, 공약은 이제 우리가 4개군이다 보니까 군마다 한 가지씩은 제가 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에는 이제 동서, 횡단, 철도 구상 그 부분이 이제 보훈의 철도 시대를 개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꼭 제가 하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영동도 이제 옥천까지 광역철도를 구상을 했었는데 예. 영동까지 연장하는 안. 그래서 영동이 결국은 대전권의 이송도시 역할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고 싶고요. 또 옥천은 마찬가지로 이제 광역철도를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는 예.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싶고 또 괴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괴산서는 이제 오창 우리 또 증평 괴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그런 예. 부분이 이제 괴산서 다시 또 제천으로 해서 원주까지 가는 중앙고속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고속도로를 좀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각 군마다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이제 철도 교통에 대한 네네. 것들이고 실제로 아까도 이제 지도를 바꾸겠다는 말씀도 네네. 하셨습니다만 또 선거 때도 그 사통팔달의 교통 요주를 만들겠다는 네네. 그런 말씀이 이제 기억이 좀 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약들을 어떻게 이행하실지 결국은 이제 제가 3선이 됐으니까 이제 초선 재선 때보다도 힘이 생기는 거니까 예. 제가 상임위원장을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못하게 되면 상당히 공약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저는 원내대표라든가 정책위장은 뒤로 하고 예. 일단은 상임위원장을 전반기에 해서 공약들을 하나씩 풀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지난 8년 동안보다도 지금 앞으로의 4년이 더욱더 우리 지역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상임위원장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이제 좀 사그라드는 모양새긴 합니다만 네. 경제에 있어서는 뭐 여전히 너무나들 걱정이 많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도 이제 발목 잡는 것보다도 같이 협치를 예. 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1차, 2차 추경에서도 저희 농촌에 대한 피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질의 때 2차 추경 질의 때 농촌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농촌 지역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네네.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답변을 이제 받았고 그때 이제 우리 지금 총리께서도 예. 농촌 지역 국회의원이시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질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농산물 수요 감소 또 인력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3차 추경에서는 꼭 우리 농촌 지역에 대한 대책을 꼭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꿈꾸시던 3선의 힘 있는 중진 의원이 되셨습니다. 뭐 네. 선거 때도 이제 그 부분 강력하게 어필하셨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상임위원장도 노리고 계신다라는 네. 표현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상임위원장, 뭐 예결위원장까지 갈 수 있는 네. 선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정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많은 분들 아까도 기대하실 것 말씀드렸지만 지난 8년보다는 앞으로의 4년이 더욱 중요하다. 같고. 예.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중진 3선이 되면 그만큼 힘이 제가 아마 선거 때도 초선은 뭐 육군 병장 또 네. 재선은 대대장급 3선은 뭐 사단장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 동남 사군의 이제 발전을 좀 이뤄내도록 하고 또 충북도의 문제도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기에 우선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만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어떤 지역 발전에 매진을 하고 또 많은 지역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장 자리가 꼭 예. 필요하고 예결위원장을 갈 수 있으면 예결위원장. 저는 이제 예결위원장보다도 상임위원장이 예.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임위원장이 더 낫다. 예결위원장은 1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큰 뭐 여러 가지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꼭 염두에 두고 제가 이제 추진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모든 역량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예. 해야죠. 어쨌든 국민들이 그만큼 믿고 신뢰를 해주고 표를 압도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 저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철도 쪽 뭐 교통 얘기하셨으니까 국토교통위원회 쪽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저희는 아무래도 서로 이제 예. 원내대표끼리 상임위를 어떤 것을 서로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네네. 이제 국토위가 온다면 뭐 한번 또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국토위는 또 노론자이라 예. 상임위원장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잘 헤쳐서 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라도 꼭 또 네네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처음 저희 대담 시작할 때도 이제 전체적인 정치 지형 얘기 잠깐 해주셨어요. 이제 네. 선거 때 워낙 미래통합당이 좀 많이 참패를 했고 네. 실제로 여당이 지금 모든 걸 다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21대 국회 어떤 국회가 되길 좀 희망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20대 국회는 사실 저도 느꼈지만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뭐 투쟁하고 서로 싸움하고 그래서 예.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왔거든요. 저희 지지자들도 이제 그만하라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21대는 정말 여야가 네. 이제 협치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협상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제는 그만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협치 소통이 필요한 그런 21대가 돼서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들도 이제 정말 일을 하는구나 소리를 듣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좋은 거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야당 입장에서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이제 국토위 간사를 맡으면서도 정부 측하고도 협상을 잘 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꼭 반대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당 의원들도 설득을 하면서 그것을 풀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위의 공무원 관계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21대 국회는 정말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희망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짧은 시간에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21대 이정생활 3선으로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이제 예결위원장까지도 도전을 해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동남 4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공약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국민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선거구 박덕흠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4.15 총선 충청권 최대 빅매치 지역이었습니다. 장관 대 장관의 대결로 눈길을 끌었던 청주 흥덕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3선 도전에 이제 성공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면서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 흥덕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지지하신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를 위한 청주 시민 모두를 위한 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 그 하루 지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지지해 주신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무거운 책임감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흥덕 선거구는 이제 당선인께서 사전 여론조사부터 사실 줄곧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었고 실제 결과도 이제 그에 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선거 결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평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청주시의 내석을 다 또 몰아주셨고 180석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해 내년 지속될 테고 이건 세계적인 어려움이 될 터인데 대공황 이후에 최고의 어려운 상태를 잘 극복해라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민심은 물과 같아서 정치의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 2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어질 경제적 어려움을 잘 대처하고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그런 그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무겁게 받아들이시지만 뭐 흥덕 구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선거 기간 내내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의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 위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일관된 저희 메시지였습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방송 토론이든 아니면 연설을 할 때든 또 시민들을 만날 때든 저는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요. 야당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에서 열까지 잘한 게 뭐가 있냐라는 말하자면 기조를 가지고 잘한 게 없다. 경제 문제, 코로나 대응, 뭐 안보 문제, 뭐 외교 문제 잘한 게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도 없다는 형태의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렀죠. 그걸 국민들이 지켜보신 거예요. 저희도 뭐 다 잘하지는 않지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럼 저는 인정합니다.
마스크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는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다 못하는 건 아니다. 네네. 너무 그렇게 다 못한다고 하면 이게 확대 과장해서 해석인데, 그렇게 되면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다. 같이 협조하자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시고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은 누구한테 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맡길 것이냐가 국민들, 시민들의 제일 관심인데, 무조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못한다고 하고 잘한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봐라고 한 것은, 그건 좀 표를 많이 얻기에는 좀 부족한 예. 그런 그 선거 전술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각 당의 자세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결국은 냉철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생각을 건데요. 합니다. 어쨌든 또 이제 이번 세 번째 이제 선거를 치르시는 건데, 이제 이번 선거 치르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어려웠던 점은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점입니다. 예. 비대면 접촉 선거 운동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들 향해서 거리를 두고 인사를 하는, 네네. 이 정도 외에는 접촉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많이 부족한 채 선거 운동을 했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고요. 예. 또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은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공격 플러스 색깔론, 뭐 이런 형태의 그 공격, 이런 걸 대처하는 일이 좀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흥덕구를 위해서도 이제 많은 공약들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지난해 5월에 오송에 오셔서 예. 바이오 산업을 우리나라 3대 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3대 클러스터 중에 하나로 만들겠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 청주의 미래 먹거리를 예.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송 제3산단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제3산단을 차질 없이 조성하는 일,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부지도 굉장히 넓고, 또 이것을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예.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일을 잘 추진하는 일, 이게 우선 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충북대 RMBD 융합연구병원이 거기에 정착되게 해서 민관 학연산 플러스 병원까지, 그다음에 이와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몇 년 주기로 계속 올 테인데, 예. 미리미리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감염병 연구센터를 예산을 일단 한 40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려가면서 상시 대비 체계를 만드는 것. 예. 그래서 청주를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활력 넘치는 도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예산과 그다음에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장관도 지내셨고 이제 삼선에 또 힘 있는 중진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실 일도 있습니다만, 흥덕 지역구를 좀 좁혀봤을 때 가장 시급한 지역의 현안은 어떤 걸로 지금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1번 공약은 제3산단, 오송 제3산단을 차질 없이 조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네. RMBD 융합연구병원을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네. 그 체육시설도 흥덕구 중에 복대동에 하나, 가경동에 하나, 오송에 하나, 예. 세 개의 다목적 복합 체육문화시설, 1층에 수영장, 2층에 피트니스 시설, 3층에 도서관, 그 옆에 아이를 돌보는 돌봄 그 공간이 예. 있는 이런 복합 체육문화시설을 복대동과 가경동과 그다음에 오송에 예. 그 이미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1만석 규모의 대규모 실내 그 체육관, 이것도 이제 조성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강내하고 옥산에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예. 유치를 해서 강내와 옥산도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 이런 일과 함께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안정되게 그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예. 하는 그런 법안을, 지방대 육성법을 다시 21대 국회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내서 지방대 출신들이 차별받지 않고 예.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에서 공공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 같은 것들이 우선 급하다고 해서 예.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대담 처음부터 이제 선거 결과 무겁게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지금 경제 어려움, 여기서 이제 회복하는 것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하는 문제는 지난달 29일 날 추경 심사를 예. 통해서 국회에서 예산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우선 급한 저소득층 가구 먼저 5월 4일 날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각지대가 나와요. 예. 그 이제 특수고용 노동직에 있는 분들, 예술인들 이런 분들을 고용보험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포함한 3차 추경안에 대해서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 대책을 만드는 일, 마련하는 일 중요하고요. 또 지자체와 함께 그 지역형 뉴딜 네네. 정책, 지역형 뉴딜 정책을 통한 일자리, 그 일자리에 투자한 돈을 통해서 성과가 남는 그런 일, 그런 것들 마련해 나가는 일, 그 일들을 지자체와 예. 또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일, 이 일들에 지금 온 노력들을 집중하고 있다 예.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오늘 뭐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의정활동 펼치실지 마무리 말씀 좀 듣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일에 우선 전력하겠고요. 예. 그리고 청주가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청주를 더 크게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지금까지 내놓았던 공약들을 그냥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100명 정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백인위원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실천 가능하도록 하는 일, 약속을 지키는 일, 이런 일을 그 주민들과 함께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주시 흥덕선거구 도종환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4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대담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종배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3선 도전에 드디어 또 성공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충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당선시켜 주신 것은 중단 없는 충주 발전을 이루라. 네. 그리고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 하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충주 시민과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스스로 좀 평가를 하시나요? 네, 저는 비록 당선됐지만 우리 당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네. 참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 또는 경제 실패 예. 그리고 안보 불안 이런 실정에 대해서 심판이 있지 않을까 그런 평가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야당이 좀 수권 정당이나 또는 뭐 대한정당으로서 아직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준엄하게 내리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비전과 예.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지역구로 봐서는 또 충주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세 번째 이제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네.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동안 저는 충주시장 그리고 두 번의 국회의원 하면서 충주의 미래 비전을 좀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하는데요. 그 결과 충주시의 국비 예산을 매년 증액시켜 왔고 또 금년도에는 사상 최대의 국비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들의 염원인 국립박물관도 유치를 확정을 지었고 또 14개의 공공기관, 국가기관 유치했고 현대엘리베이터 본사도 유치하는데 제가 역할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가 수도권 고속교통망에 편입되는 그런 큰 성과도 나왔고요. 예. 이런 것들을 시민 여러분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종배가 그동안 열심히 했다. 네. 앞으로 좀 삼선 국회의원이 돼서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충주 발전을 앞당겨 보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 전에도 이제 두 번의 선거를 치르셨습니다만 이번 선거 기간 특별히 좀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벌써 두 번 했는데요. 예. 지난 3월 17일 날 코로나의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산업들 좀 지원하고 예. 그리고 코로나의 조기 종식을 위한 추경이었는데요. 그게 3월 17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늦게 이렇게 출발을 네네네. 해서 제가 공약 같은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가 좀 더 않았군요. 힘들었다 예. 하는 그런 점인데요. 그동안 제가 충주에서 출퇴근하면서 시민들과 계속 소통해 왔기 때문에 네. 또 SNS 같은 것으로 소통해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 극복해 나갔고요. 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상대방 측에서 이렇게 흑색 선전을 하는 예. 것도 제가 어려웠던 점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20대 국회에서도 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로 지금 선거 이후에도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네, 선거 끝나자마자 인사도 채 하기도 전에 예. 2차 추경을 했습니다. 이번엔 긴급재난지원금을 했는데요. 네.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는 70% 국민들에게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정치권에서 협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다 지급하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조속히 지급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으로 협상에 임했고요. 예. 그래서 또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네. 지방의 재정도 줄여주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1조 2천억 원의 적자국채 발행 또는 지방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워낙 바쁘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4년을 어쨌든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제일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충청북도도 좀 아직도 침체돼 있고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정착해서 일자리를 갖고 예. 또 외지에서 좋은 우수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충청북도를 만들어야 네네. 보다 활기차고 미래가 있는 충청북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충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충주를 중부 내륙권의 최대 첨단 산업 도시로 만들자.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이나 우량 기업을 한 30개 이상 유치를 하겠다 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좋은 일자리 15,000개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네. 그 일자리 자체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인재가 거기에 채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지역 인재를 일정 부분 채용하게 하는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역 균형 발전도 네. 자연스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도 이제 말씀 중에 힘 있는 이제 뭐 삼선 의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스스로도 이제 공약을 지키는 믿음의 정치를 실천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요. 공약들 뭐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또 이행을 해 나가실 계신가요? 제가 20대의 공약을 78개 공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73개는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는데요.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제가 공약을 많이 한 편입니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도 82개의 공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공모도 받고 해서 공약을 만드는데요. 공약을 만들다 보면 자꾸 욕심이 나서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어려운 공약들도 있는데요. 서충주 신도시를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로 만든다든지 또는 대형 콘도를 유치한다든지 뭐 이런 어려운 공약도 많습니다. 관광이나 산업에 대한 공약도 많은데 제가 이제 3선 국회의원 됐으니까 또 초심을 잃지 않고 꼭 공약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신분립이라고 시민들의 신뢰를 잃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 그 외의 모든 것들 약속한 부분은 꼭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뭐 선거 때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이미 또 예결위에서 이제 관련 추경에서도 많이들 지금 애쓰고 계신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무너져 있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떤 보관 갖고 계신가요? 네, 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무너지고 있으니까 극복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도 하고 정부 예산도 쓰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민간의 활력을 제고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도 이제는 전환해야 될 때가 됐다. 최저임금 인상도 경제가 살 때까지는 보류를 해야 되고 또 이 최저임금도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로 차등 지원해야 되고 주 52시간도 보류를 해서 우선 경제부터 살려야 되지 않느냐. 민간의 경제가 활력을 갖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경제도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는 뭐 코로나19 경제 관련한 질문 앞서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돌발 변수라고 할까요? 뜻하지 않은 사회적 재난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래에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웬 무슨 코로나 듣도 보지도 못한 코로나 또 그전엔 메르스, 사스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났는지도 아직도 좀 불분명한 상태고 이런데요. 이런 그 감염병들이 앞으로 더욱더 자주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대응을 해나가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만들겠다. 상시 방역 체계를 갖추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메르스 이후에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을 했지만 독립적인 청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역이라든지 검역이라든지 조사 이런 전반적으로 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워서 질병관리청으로 이렇게 제가 공약한 것을 법안을 내도록 하겠고요. 또 상시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초반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거대 여당이 탄생한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21대 국회 어떤 국회가 되기를 희망하시는지요? 21대 국회 참으로 어려운 국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어렵지만 여당 쪽에서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당 쪽에서는 지금 여권에서는
개헌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예. 그런 의석수를 갖췄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소위 4+1에서 과반을 만들어서 예산안이나 공수처법, 선거법을 그렇죠. 좀 일방적으로 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날치기 통과를 한 예가 있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앞으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건전한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협치할 수 있도록 제가 중진 의원으로서 예. 가교 역할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1대 국회 이제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 짧게 들으면서 대담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중진 의원이 됐습니다. 예, 예. 중진 의원의 위상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서 이종배 제대로 잘 뽑았구나, 역시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또 국민들 또 나라를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무신분립,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늘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충주시 선거구 이종배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3선 이상 도전에 성공한 4분의 중진 의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중진 의원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의 멋진 활약, 힘 있는 활약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회 입성에 성공한 초선 4분을 모시고 함께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